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구정이네요. 금년에는 그 루나 뉴이얼 구정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설날이 2번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정, 구정,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 첫날의 결심, 계획 등이 좀 느슨해지려고 하면은요,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고요, 우리 설날이 찾아와서 이젠 정말 새해가 시작됐다 다시 결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도 지나고요, 새해에는 동포사회에도 또 하시는 일에도 다 잘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학 이야기, 좋은 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겨울나무, 겨울바다에 관한 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겨울숲에 관한 시를 나눠보겠습니다. 숲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숲 하면은 나무가 우거진 곳이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여러 그루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 특히 겨울숲은요,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들의 품같이 느껴집니다. 숲을 이영광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네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숲 이영광. 나무들은 굳세게 껴안았는데도 사이가 떴다. 뿌리가 바위를 움켜조이듯 가지들이 허공을 잡고 불꽃을 튕기기 때문이다. 허공이 가지들의 기압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이다. 껴안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무른 것으로 강한 것을 전심전력 파고든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무들의 소나기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리가 없다. 껴안는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이다. 가해온 것이 크고 쓸쓸한 어둠을 정신없이 어루만져 다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글거리는 포옹 사이로 한 부르튼 사나이를 유심히 지나가게 한다는 뜻이다. 필경한 나무와 허공과 한 사나이를, 딱따구리와 저녁바람과 솔방울들을 온통 지나가게 한다는 뜻이다. 구멍 숭숭 난 숲은 숲자로 섰다. 숲의 단단한 골다공증을 보라. 껴안는다는 것은 이렇게 전부를 다 통과시켜주고도 제자리에 고요히 나타난다는 뜻이다. 숲을 껴안는 것이라고 했네요. 포옹. 그런데 말이에요, 집에서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안아주면서 살고 있나요? 이 시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에서 껴안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닐 건데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안아주기는커녕 뭐가 못마땅한지요. 킁킁거리면서 다니질 않았나.
이 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말이에요. 이 껴안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단순히 가족, 친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이념, 이런 것들을 껴안는 것도 숲이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요즘 우리 고국 참 시끄럽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담하기도 하고요. 진보와 보수, 또 보수와 진보, 그 진영 논리, 그 프레임에 빠져서요. 보수와 진보 다 잘 살아보자고 각각 뭉친 집단들한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미 문제, 대일 문제, 대북 문제, 또 외교적 문제도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를요, 이겨내는 방법은 숲이 되는 길뿐이 없는 것 같아서요. 숲을 이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와 나무 사이 그 넉넉한 품으로 바람도 새도 사람들도 휴식을 취하고 드나들 것 아닙니까? 이 뭉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숲을 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서로 껴안는 겁니다.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사이가 뜨고 빈 곳이 많아 허술하게 보이지만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 숲이라고. 더 많이 껴안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족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힘든 시대에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숲이 이루어질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숲 이 시를 쓴 이영광 시인은요, 1965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어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또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1998년 문예중앙회 신인문학상에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노적문학상, 지훈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직선 위에서 떨다, 제목이 재밌죠? 직선 위에서 떨다, 그늘과 사귀다, 아픈 천국, 또 작년 아마 가을에 출간한 시집이죠. 끝없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영광 시인의 시세계는요, 사람 얘기가 많습니다. 이 직접적이라기보다요, 이 애둘려서 표현하는 표현법을 쓴 시인이 이영광 시인이고요. 좀 전에 감상한 숲도 그런 풍의 시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세계에 그다지 뭐 이렇게 꾸미거나 덧칠을 하지 않아서 참 읽기 좀 편한 그런 시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사는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주어서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인입니다. 이영광 시인의 숲이라는 시를 나누면서요, 문득 이 정성수 시인의 숲이 되지 못한 나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이 첫 귀절이 생각나는데요. 숲에 들어가서야 알았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된다는 것을. 작은 나무 몇이서는, 아름드리 혼자서는 절대 숲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함께 이뤄내고 함께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혼자서는 숲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 하기는요, 이 껴안는 것 말입니다. 좀 엉성해 보이지만요, 그렇게라도 껴안아야지 이 눈보라도 이기고 봄도 맞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음악 한 곡 또 듣고 숲에 관한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의 전설적인 가수죠. 또 독립운동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카마카이 올레가 부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여러분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1660 AM 뉴욕 K라디오 문학 프로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겨울숲에 관한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겨울숲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황량함, 벌거벗음, 숭숭 뚫림, 어려움, 시련,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 한 편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복효긴 시인의 겨울숲이라는 시입니다. 겨울숲 복효근.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온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겨울 한복판에서 읽는 겨울숲이라는 시, 한겨울에 읽는 겨울숲이라는 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죠.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새들도 다 떠난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요, 나도 헐벗은 나무처럼 그대 곁에 서겠다라고 말하죠. 이 상대방처럼요, 이 절망이면 절망, 눈물이면 눈물, 그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설 때 마음을 우선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인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헐벗은 나무로 당신 옆에 서겠다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우리 마음을 더 파고듭니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눈보라도 멈출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또 너만큼 너의 아픔을 그렇게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너와 함께 눈보라를 나누어 맞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은 꼭 그대만을 위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눈보라를 나누어 맞는 일, 그 일만 함께 해주어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음 구절.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딘다. 그리하여 온 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상대방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따뜻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연대의식이라고 하나요? 이제 당신도 내 맘 알겠군요. 나도 그래요. 라는 느낌. 암울한 언 땅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면서 느끼는 연대의식. 그게 바로 살맛이고 그게 바로 시련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그대와 또 나, 또 친구들이, 이웃들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숲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겨울이 시련을 의미한다면요, 시련 속에서도 함께 견디는 숲, 아름다운 연대의식을 노래한 좀 아프면서도 따스하신데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그 모든 것을 견딜 때 사람들은 그것을 숲이라고 하죠. 그 숲에서, 그 견디는 그 숲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겠죠.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청청하고 그 맑은 공기를 뿜어내면서 숲을 이룰 때 거기서 숨도 쉬고 휴식도 취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또 그런 아름다운 공기 뿜어내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숲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숲이다. 그것이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느끼고 함께 가는 세상이다 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복효근 시인은요, 1962년 남원에서 출생했습니다. 1988년 전북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1991년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편운문학상, 신인상, 또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새에 대한 반성문, 마늘 촛불, 따뜻한 외면, 그 눈망울의 배후 등 여러 편이 있고요. 현재 송동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복효근 시인은요, 이 서정시의 소통 가능성을요, 누구보다 부드럽고 친화력 있게 그 소재와 어법을 통해서 구현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의 소재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인간적인 삶의 그 무엇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상처에 대하여 등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좋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이룬다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엄동설 안에도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함께 견디고 있는 모습 보세요. 나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건강한 숲이 이루어집니다. 모쪼록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사색 많이 하시고요. 문학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나누는 문학 프로 시쿵,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이제부터